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지금 전국이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때문에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게 지금 사모펀드가 적은 돈도 아니고 무려 1조 원, 라임은 1조 5천억, 옵티머스는 5천억대의 어떤 사기라고 봐야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이 다 행방이 지금 묘연하게 됐습니다.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비슷하죠. 다 사모펀드인데 죄질을 보면 이렇습니다. 라임은 원래 좀 유명한 큰 펀드였고 사모펀드였고 원래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모가 됐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김봉현이라는 자가 계속 지금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좀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장합이죠. 지금 검찰이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사건이 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는 완전히 이제 짜고 그냥 사기를 치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덤빈 사모펀드입니다. 위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아주 전략적으로 청와대, 정계, 관계 이런데 지금 로비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라는 게 사실은 돈 가진 개인들이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돈 넣고 돈 따먹는 전쟁터와 같은 데입니다. 이러면 공모펀드와는 달리 진입장비도 낮고 규제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조건 또 한 50명 미만에다가 1인당 최소 투자 금액이 이제 1억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는 자산운용인데 옵티머스는 사모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NH 투자증권하고 9개사 통해서 위탁 판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안전한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연 3%대 수익을 주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해 수익을 낸다고 홍보를 했죠. 그 이제 아주 국가기관의 어떤 그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보는 사람들은 정말 안전하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 투자를 받아가지고는 그쪽에 매출 채권에 해주지는 않고 부실기업 대표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늦게 이제 그걸 난 투자자들이 이제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NH 투자증권에 요구를 하니까 이미 투자금은 다 날아가고 없고 그 환매는 안 되고 그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옵티머스의 그 내용을 뚫어다 보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는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한 거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한번 보면 옵티머스가 초기 판매한 펀드는 자신들이 인수한 이제 성지건설, LH,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올린 공사 매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해당 채권에는 사실상의 양도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양도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뭘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로 국가기관의 어떤 이런 걸 이용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투자금만 5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중에 검찰 수사로 4천억이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게 자금 추적을 하도 피하기 위해서 돌리고 하다 보니까 추적이 가능한 자금은 1,000억밖에 안 된다 그러고 4천억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이게 그전에도 사모펀드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 두 건이 갑자기 터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임은 이제 그 김봉현 씨가 검찰에 로비를 했다, 접대를 했다,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관계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옵티머스는 지금 거기에 청와대 전 행정관 이진아 씨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뭐 진영 행자부 장관도 5억을 투자했다. 뭐 김경엽 뭐 민주당 의원도 뭐 1억을 넣었다. 뭐 그렇게 정치계에서 그 정관계에서도 좀 들어와 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뭐 기업인들이 거의 뭐 한 기업인들이 지금 뭐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많죠.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지금 명단에 지금 나온 자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옵티머스에 투자를 한 명단이 상장사만 해도 유가증권 시장 12개, 코스닥 47개, 59개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피해자들 가운데 부산업체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한 2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해덕 파워웨이라 하는 회사, 이 구자고 회장이 사실은 참 만든 아주 뭐 그 방향키, 선박의 방향키를 만드는 세계 최고 1위의 어떤 그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제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회사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는 1978년도에 생겨가지고 200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박용 방한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강소기업 2010년, 2011년 한국거래소 선정, 코스닥 히든 챔피언 2회,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그 구자고 회장, 구자고 전 대표 창업주죠. 2018년 자기 지분 절반을 뭐 52.39%를 매각하면서 이제 경영권 문쟁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해덕 파워웨이가 이제 내리막길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옵티머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이 해덕 파워웨이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했는데 결국은 뭐 우리 표현 만났다나 진짜 옵티머스 먹잇감이 된 우량기업 이 해덕 파워웨이가 돌고 돌아가지고는 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300억이나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또 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부인 윤모 씨가 지분을 50%씩 갖고 있는 뭐 회사에 이 지분을, 해덕 파워웨이 지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해덕 파워웨이의 돈을 가지고 이제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회사 돈 37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15%의 대주주가 370억의 회사 돈을 이제 옵티머스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금은 이제 또 뭐 몇 번 손을 거쳐가지고 또 그 이진아 전 행정관의 대표로 있는 그 회사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돌려막고 그 과정이 좀 복잡습니다만, 이게 해덕 파워웨이가 결국은 뭐 기업 사냥이 되고 무자본 M&A 수법으로 기업 사냥이 되고 상폐 위기까지 지금 처해가 있습니다. 부산 업체가 완전히 하나 날아간 거죠. 옵티머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개, 59개의 상장사들이 지금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에 이제 넥센 타이어가 이제 30억 넣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사실은 뭐 큰 회사지 않습니까? 양산에 있는 회사인데 큰 회사고, 거기에 강명중 넥센 회장도 110억을 투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개인의 그런 확인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과 이름이 같은 강병중 씨가 110억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래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강병중 회장입니다. 도하 지방제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병중 회장이 어떤 연유로 그 투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부산에 지금 대표적인 상징적인 우리 경제 원로죠. 원로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사기 사건이 과연 그냥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그냥 뭐 쉽게 투자를 했겠느냐, 적은 돈을 가지고.
뭐 국내 법인 공공기관, 뭐 성균관대학, 한남대학, 건국대학 물론이고 뭐 전파진흥원, 뭐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도 수십억씩 그냥 집어넣은 거죠. 전파진흥원은 뭐 완전히 뭐 이게 옵티머스가 망할라 그러니까 300억 넘는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아까 말한 대로 진영 행자부 장관도 5억 가까이 가족들이 집어넣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한 특정 이 펀드에, 사모펀드에 이렇게 많은 정관계 기업 인사들이 몰릴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물린 사람들이 150억을 물린 사람이 오뚜기 그룹도 있고 LS 일렉트릭 자회사 뭐 많습니다. 발음도 못하는 회사들이, JYP 엔터테인먼트도 있네요. 있고 뭐 많이 물렸어요. 지금 많이 물렸는데 특히 코스닥이 많이 물려가지고 그 뭐 명단을 제가 좀 보이겠습니다. 뭐 LHV 뭐 하여튼 뭐 안랩 뭐 이 많이 물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장사들이, 내노라는 기업들이 이렇게 물린 거는 그냥 투자를 했겠느냐, 이거는 청와대 그리고 뭐 정치권 이런 데서 조금 같이 붙어가지고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야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솔직히 넥슨도 그렇고 광명유 회장도 그렇고 순수한 구모로 뭐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펀드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 파워웨이는 그렇게 기업 사냥을 당해가지고 회사의 생돈 300억을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이진아 행정관하고 윤모 씨가 이제 지분을 50%씩 보유한 뭐 셉틸리언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화성산업이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하자마자 헤드 파워웨이 돈 300억을 다시 옵티머스에 집어넣은 거죠. 참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참 이 심각한 어떤 완전히 뭐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불가능한,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 그걸 가지고 뭐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이제 이 이진아 변호사가 지금 근무를 했었는데, 뭐 이분이 상당히 뭐 현 정권하고도 가깝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산에 지금 뭐 강경중 회장이나 넥슨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지만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 배경,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검찰 수사로 더 파보고 어떤 그 내막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인과 옵티머스가 이 문재인 정권의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전국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지금 공수처를 할 테니까 라임 옵티머스를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안하는 걸 여권에서 거부하기 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이 참 재미있게 지금 앞으로 전개되면서 전국 긴 헤어리를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